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캐나다 도전기가 되는 거잖아요. 해외로 취업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취업의 여신 레이첼 백입니다. 오늘 모신 저희 제자분은 피터 씨예요. 네,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동부 작은 도시 할리팩스에 살고 있는 피터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레이첼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레이첼님 덕분에 취직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서 너무 기쁩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음. 작은 소도시다 근데 오피스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피스 매니저이기 때문에 오피스를 총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오피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련의 업무를 다 알아야 돼요. 일단 회계 업무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이제 물류가 가장 기본으로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직원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다른 브랜치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 네. 그게 가장 큰 업무고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제가 업무를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브랜치 매니저와 소통을 하고 아니면 본사와 소통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제 영상에 이제 나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20대, 30대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싱글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신 이제 피터 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네. 가족이 전체 이제 캐나다로 그 이주를 한 케이스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것이 영주권이라든지 어떤 비자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캐나다 도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양 가족과 함께. 그래서 되게 부담도 크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캐나다를 선택을 하게 되시고 어떻게 또 캐나다까지 오게 되셨는지. 일단 저는 2007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워킹 네. 홀리데이로 캐나다를 오게 됐어요. 5월이 끝나고 이제 관광 비자로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학교를 가가지고 석사를 하고 다시 또 한국 돌아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첫 직장이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외자 구매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참 일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7시 출근해가지고 10시 아니면 11시 항상 퇴근을 했어요. 이제 아침 워라벨이라고 9시부터 저녁 밤 네, 10시요? 밤 10시. 네. 이제 그게 조선소는 가능한가요? 네, 이제 그게 조선소는 다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대부분 그래요.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조선업이 좀 많이 심해요. 또 그러면서 또 결혼도 하고 생활사 살면서 가정도 또 애들도 낳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삶이 내 삶이 아니다. 그 연봉은 많이 받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꿈꾸는 가정이 아니다.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내가 다른 진로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그때부터 해외로 취업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러면 네. 한국에서 경력이 한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죠? 한 5년,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만의 경력을 가지고 왔고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영어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외자 구매 쪽에 있었지만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영어를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영어를 그러면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네네. 영어 교육을 따로 받아보신 부분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업무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세요? 근데 그 영어의 레벨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물론 당연히 제가 이제 캐나다에 살고 캐나다에서 오래 지금 한 3년 4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돼야
기본 돼야 다 되죠. 그러니까 메일도 다 작성하고 그런 네. 거는 까진 가능한데 제가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 네이티브에 하고 비교했을 때의 저의 영어의 스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쵸. 네네. 당연히 하지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잠깐 해주신 부분이 뭐였냐면 그 업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 때문에 이제 캐나다 현지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도 가능하다라는 표현 해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캐나다 와서 지금 음, 업무를 한다는 것은 이제 회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음, 영어 이메일이나 또는 이제 고객들과 통화할 때는 그 지금 물류에 관련된 전공 전문 용어만 잘 알고 있다면은 크게 대화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 영어의 전문 용어를 잘 활용해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면 회사 생활 또는 고객을 만났을 때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전해보지 않고 겁을 먼저 먹는 거죠. 나는 영어를 네이티브만큼 못하니까 혹은 유창하게 하지 못하니까 외국에서 경력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영어에 많이 좀 노출돼 가지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신다면 음, 와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실무잖아요. 그죠? 또 실무야 보니 책에서 배운 거 쓰는 용어하고 또 달라요. 또 음, 어떤 일을 하면서 제 영어 실력을 또 내부적으로 제가 스스로가 디벨로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신다고 느끼시죠? 네. 하지만 그래도 메일이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캐네디언 이제 네이티브들한테 메일이 오면 확실히 그런 표현 능력이나 구사한 언어가 정말 나하고 다르구나. 그럼 제가 이걸 또 별도로 카피를 해놔요. 그럼 나도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써야겠다. 그럼 얘들이 나의 영어 실력을 또 다르게 또 평가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 제가 2달뿐이 안 됐지만 아직 어려운 거 많이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채용을 됐고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는 나의 몫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저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네. 페이첵을 4번 이루었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사실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곳은 회사였어요. 네. 네, 그렇죠. 매일매일 같이 공부고 아까 이제 좋은 표현들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 거는 그 인더스트리,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느 책이나 어디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그 실용적이거든요. 그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저도 그래서 다 이제 메모를 해놓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 문화적인 차이 있잖아요. 캐나다 회사를 다니실 때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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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백그라운드가 어떤가요? 인터내셔널 컴퍼니인 것 같아요. 음, 이제 굳이 내셔널리티를 따지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일본 분들이 많아요. 일본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캐네디언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한국 분들은 거의 이제 여기 저희 회사 캐나다 전체를 봤을 때는 한국 분은 3명 정도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노트가 따로 나와요. 네. 인종차별이나 또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종교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섹슈얼 어설트라고 하나요? 성희롱 네. 이런 게 교육이 너무 철저하게 많이 받았어요. 저희 한 2개월 동안. 그다음에 개인 간의 버블, 스페이스 매너는 반드시 지켜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캐나다 회사의 되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 같이 일한다. 이거는 회사 문화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문화 자체가 우리는 다 네. 같이 이런 그 모자이크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네. 이제 기업 문화에도 그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종도 되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되어 있고, 근데 네.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1세대든 네. 2세대든 어쨌든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룬 이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갓 온 사람들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으로서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중소기업, 그다음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근데 네. 지금 회사는 이제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거고, 중소기업,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한 몇 시간 오리엔테이션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가장 잘 돼 있던 곳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던 편이었어요.